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다가 HLB라고 검색을 딱 하시면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그 채널들의 영상이 있을 것이고 기타 그 밖에 다양한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혹시 제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영상을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나마 지금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브리핑 드릴 때 항서제약은 급등하는데 HLB는 왜 못 가냐, 그리고 BMS에 옵디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또 큰 악재가 된다, 기타 그 밖에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장에 대한 오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어그로를 심하게 끄는 그런 영상들 지금 아마 분명히 제 영상 보기 직전에 적어도 한두 개는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쵸? 심각하지도 않은 이슈로 인해서 어그로가 심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깊게 뜯기보다도 차라리 어차피 우리 주주님들은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HLB에 대해서 컨디션 체크해드리고 또 시황이라든지 매크로라든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만한 것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억지로 뺏는 듯한 느낌의 그런 영상들이 솔직히 너무 많았어서 매우 안타까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자, HLB에게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김 대표 저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무료 텔레그램 방 이제 2,700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뭐 영업적인 멘트가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고퀄리티의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싹 다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진짜 많이 되실 거고요. 정석에 가까운 투자가 뭔지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구독을 눌러달라는 대가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도 되고 편안하게 입장하시고 들어왔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 붙잡는 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머니코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 코드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주님들은 무료방에 꼭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뒤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좀 다뤄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서제약은 급등하는데 HLB는 왜 못 가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께 제가 결과론적으로 한 말씀만 먼저 올릴게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시야를 넓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서제약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올라간다고 HLB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까? 자, 얘네들은 그냥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캄렐리주맙, 이거 그냥 각각의 약물을 가지고 병용 임상으로 FDA에 심사 넣은 거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그러면 이 FDA 관련된 이벤트로 인해서 항서제약이 움직인 겁니까? 그러면 HLB가 따라가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HLB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 5월 말경이거든요. 5월 말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음봉 캔들 하나 정도 큰 거 여기 있기는 해요. 근데 HLB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도 사실 HLB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화권 증시가 오늘 일제히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3.3%대, 상해도 2.8%대, 심천도 6%나 올랐어요. 일본 니케이도 2%대나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0.8, 코스닥 0.6 하락,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죠. 중국은 예고대로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준율 인하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섹터별로 우리나라처럼 금리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들을 비교 계산해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가 지금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서제약이 올라가는데 HLB 못 따라가고 우리나라의 그냥 시장 문제고 뭐 금투세 탓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지금 FDA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르는 거면은 항서제약 가면서 HLB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FDA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시장과 매크로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급등을 HLB와 지금 당장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HLB는 그냥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자, 요거는
요거는 조금 견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재심사 말고 고민이 또 있다. 경쟁사인 옵디보, BMS의 옵디보라는 약물이 OS가 0.1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데이터가 좋은데 또 하나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데이터는 너무 좋아요. 데이터는 좋지만 FDA 허가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사인 BMS의 옵디보 여보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리보캄렐리와 BMS의 옵디보 여보이 모두 다 병용요법이에요. 병용요법인데 중요한 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 약물이다라는 거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옵디보와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용약제로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뭐 HLB가 C1으로 가느냐 C2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옵디보 여보이의 허가 일정에 따른 어떤 기간적인 측면 이 시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시간 때문에 HLB 주가 등락이 조금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라는 거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C1으로 가게 되면은 2개월이잖아요. 2개월이면 너무나 좋지.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주주들은 안 그래도 성격 급해서 기다리는 거 싫어할 거고 어쨌든 빨리빨리 통과돼서 빨리빨리 론칭해가지고 생산해서 유통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C2를 가게 되면은 6개월이 소요가 된단 말이야. 그럼 2개월짜리랑 6개월짜리랑 당연히 2개월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C2만 걸려도 사실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예를 들어 C2로 걸려가지고 6개월이면은 내년 3월 20일까지인데 근데 이제 4월 20일까지 BMS의 옵디보가 결과 발표 일정이 요 이내입니다. 4월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는 기간이 밀리거나 3월 20일까지 풀로 채워버리면 옵디보가 혹시나 미리 당겨가지고 허가가 나온다 이래버리면은 HLB는 주가가 또 급락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놓고 HLB도 통과가 또 같이 될 수도 있겠죠. 둘 다 통과가 최종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이거는 지금 누가 먼저 번호표를 뽑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변동성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고 그게 심리에 의한 주가 변동이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BMS가 추격을 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추후에 FDA를 둘 다 통과를 하느냐 사실상 한 놈만 통과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미 게임 끝난 거고요. 통과 못한 놈은 뭐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갈릴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특성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통과를 했다 이래버리면은 데이터가 더 좋은 건 사실 HLB고요. 미국 시장의 유통망 싹 다 깔아놓은 거 HLB고요. 이익적인 측면 물론 BMS 쪽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또 비교를 해서 어떤 약물이 조금 더 유리한지 등등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고 압도적이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된다면 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딱 단순하게 시간적인 거 누가 먼저 되느냐 일단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치하게 계산하는 거지만 그 유치함이 결국에 주가를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둘 다 승인을 받더라도 HLB 승인이 먼저 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료방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해진 날이 예를 들어 C2로 가가지고 3월 20일까지다. 그 다음에 BMS 같은 경우도 4월달까지다. 뭐 한 달 차이니까 이날 발표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정된 일정이 있지만 이 예정된 일정 이내로 발표입니다. 2개월 이내로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로 이렇게 이내로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속도에 따라서 예정보다 더 빠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HLB가 C1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결과 발표는 예를 들어서 BMS가 먼저 선빵을 쳐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HLB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양아치같이 어그로를 끄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는 괜히 흔들리고 뭔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서 엇박자 타버리고 그렇게 엇박자 타니까 또 얼마 안 있어서 HLB가 급등한다? 그러면 그 수익 다 놓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2일에 항서제약하고 FDA하고 미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예견된 일정이었는데 일정을 앞두고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야,
항서제약 미팅을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때 매도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당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때 빠진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튀면서 빠진 거다. 이것 때문에 빠진 게 절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항서제약하고 FDA 미팅 잘 끝나고 나서 빨리 재심사 넣어 하니까 주가 연속으로 뻥뻥뻥 튀어갔죠. 상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 여러분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팔아버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액션을 취할 때 제대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해보신 그런 무료방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자꾸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찍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이번에 2분기에 미국 GDP가 원래 예상치가 1.6%였거든요. 물가도 지금 CPI 기준으로 했을 때 3.0 깨졌잖아요. 2%대 들어왔단 말이야. 물론 안정은 아직 못 취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니 뭐니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유가도 지금 70불대 깼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물가가 지금 다시 막 폭등할 일은 없어요. 당분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GDP가 분기 기준으로 2분기 연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1.6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게 거의 2배 가까운 3.0이 나왔다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용인이 실업수당 청구니 대부분 다 지표들이 또 좋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내에 최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고용이 여전히 강하면서 GDP까지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함부로 논할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감히 논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 인하 그러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내리는 금리 인하냐, 두 번째는 물가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리는 금리 인하냐,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 첫 번째 때문에 내리는 거는 시장이 빠져요. 그래서 최근에 솔직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긴 빠졌잖아요. 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 이미 물가가 잘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내리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경기 침체라는 건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빠졌는데 내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GDP 양호해 이러니까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오르고 중국은 거기다가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주고 경기 부양을 펼치고 그럼 중국 오르고 중국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홍콩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의존도가 무역으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나스닥 급등했을 때랑 중화권 증시 급등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중국 따라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은 엇박타기는 했지만 반도체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점점 더 괜찮아질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단독적으로 금투세라는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금투세는요 지금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민심이 돌아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을 그래도 과거 2020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정치에 분명히 불리함이 작용될 겁니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좀 잘 여러분들 인지하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9월도 3분기도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달이 지나고 나서 10월부터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만한 핵심적인 매집주들 준비를 제가 다 해놨고요. 오늘 점심 식사를 또 특별한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증권사에 또 프랍 트레이더 친구가 있고 또 애널리스트 지인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또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렇게 전방에 있는 메이저들과 저도 함께 소통을 좀 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를 함께 공유를 했는데 그들도 지금 10월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돈 한 푼 받는 거 없으니까 무료방에 오셔가지고 이 다양한 정보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혹시 모를 HLB의 변수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제가 코멘트를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뷰를 좀 전달받아서 올바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도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24시간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그냥 머니코드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2,700여 명이 입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오셔서 다양한 정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